자, 그 다음 봅니다. 33번에. 진주에 주택이 기매들어가는데 전입이 1500짜리 4명 들어옵니다. 비슷한 날짜. 이 말로 들어옵니까, 이 사람들이? 어? 조그마한 주택에 1500짜리가 경매가 들어가기 한두 달 전에 6월달에 경매가 들어가는데 5월달, 3, 4, 5월달에 이 4명이나 들어옵니다. 왜 들어올까? 소액보증금 내놔라. 그죠? 이런 것들은 걸리면은 뭐 배당도 안 해주겠지만은 경매 2, 3개월 전에 막 들어오는 것들은 배당을 잘 안 해줄 겁니다. 특히 소액보증금. 그래서 걸리면은 이런 거는 이제 소송 사기죄, 경매 방해죄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자 뒤에 보시죠. 뒤에 보면은 이제 이게 부천입니다. 부천에 세방전지에서 이 담보를 잡는데 원래 와이프가 있어요. 김땡땡이 와이프가 딱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담보를 잡았어요. 세방전지에서, 회사에서. 근데 이제 경매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김땡땡 와이프가 우짜입니까? 나 전세 1억 5천인데 이렇게 됩니다. 1억 5천인데. 자, 거기는 세방전지에서 물품이 막 나갔는데, 로켓 건전지가 실을 막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1억 5천이 딱 하니까 난리 났죠? 그래서 이 싸움이 붙는 겁니다. 좋다. 그러면 치하하고 한번 붙자. 그래갖고 답이 나온 게 요겁니다. 부천 지원에. 자,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차한다. 이 판결 전에 구금일수 41을 위형에 산입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교도소 갔다면 교도소 갔다. 그죠? 그래서 법원에 이렇게 배당 요구를 하는 거는 아주 법원에서는 잘해야 됩니다. 그건 소송 서류에 가짜 서류 냈다면 가짜 서류. 그거는 법원 다 싫어하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집행관 왔는데, 밖에서 물어봐. 전시 안 하게 돼. 1억 5천! 이랬는데 적어서 잘 모르고 막 1억 5천 적어버렸어요. 실제는 1,500인데, 몰라가지고, 감지로 사니까는 막 저기 1억 5천 적어놨는데, 그거하고 법원에 1억 5천 서류를 냈다 하는 거는 이건 완전 틀리거든요. 서면으로, 아, 나 전시가 1억 5천 있습니다. 내놔라. 이 말이면 지금. 경매를 방해하고 난리 났으니까 요거를 판사가 이제 소송하다 보니까 요거를 징역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엉터리로 전시 없는 거를, 그럼 이건 어쩌면 되느냐? 요런 거는 딱 크게, 글자 크기 200을 해가지고, 아까 분당 같은 데 있죠? 엄마 같은 데, 그런데, 보기에는 전세를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고, 애매하게 말을 돌려. 그럴 때는 요런 거를, 이 판례를 크게 복사를 해가지고, 자, 요 1억 5천이라고 주장하신 분이 계셨는데, 징역을 10개월 살았습니다. 크고 딱, 인데가 딱 주면 저거 읽어보면 뭐랍니까? 아이고, 저 또 5개월 했다가 내가 징역을 몇 달 살아야 되나? 1억 5천이 10달 살아서 이게 4억 5천이면은 30개월 살아야 되네. 그러면 사도 하기가 좀 그렇다고. 아시겠어요? 그럼 이건 언제 써먹느냐? 선순위 전입자가 될 때 가서 담보란 밑에 살려 놓으죠. 대문 밑에. 살려 놓으면 읽어보고 이제 두 번 다시 뒤에 물어보는데 뭐 있다 없다 소리 안 할 거예요. 거짓말이네. 그죠? 글자 크기도 10이 아니고 몇요? 200. 200 크기를 해가지고 크게 확대해가지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판결 선고 전에 구금일수 40일을 위형에 산입한다. 그죠? 결국 쉽게 살고 내 말이죠. 이제 쉽게 말하면 담보 잡아놨고 부도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옛날에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기 전에 전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계약서를 미리 만드는 겁니다. 짜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선순위 1억 5천 있다고 법원에 닦아 이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세방전지에서 이 경매가 힘들죠. 이게 낙찰받기가. 그래서 이제 막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해피니까 이제 잡혀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또 보시죠. 영등포에 보면은 이 35번. 영등포에는 가장임차인 사기죄, 강제집행 면달죄 이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아버지 소유인데 아들 명의로 2천만원 전세 보증금이 있다고 배당 요구해서 1600만원 소액보증금 배당받은 사건에서 뒤에 밀려서 못 받은 세입자가 소송에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됐다.
이번에 아버지가, 자, 이렇게 경매 들어간다 그러면 어쩝니까? 아들 진대, 아들 보고, 야, 니 전입 있다 해서 이제 2천만원 배당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1,600 받아본 게는 줄준 사람 중에서 못 받은 사람 있죠. 바로 밑에. 그래서 12억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교도소 6개월 넣은 사건입니다. 그죠? 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36번도 보시면은요, 이제 부천에서도 이런 게 자주 나오고요. 37번 보세요. 7번을 보면은 방해 미수, 뭐 경매 방해 사기 미수, 뭐 이게 많습니다. 이 이제 주택 아파트 경매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주로 소액 보증 받을 목적, 그 다음에 선순위가 아닌데 선순위하고 또 우기는 목적, 뭐 이런 게 가지고 이제 많이 사기 미수, 뭐 경매 방해 막 걸려가지고 집행, 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삭고 막 이런 게 나오네요. 자, 38번.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자꾸 엉터리 사람들이, 제가 여신 갈립을 잃었습니다. 강남에 송파구에 기자촌 아파트가 있어요. 그 비싼 아파트거든요. 우리 형수님이 계시는데 마음뼈 큰 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방이 4개인데, 제가 여신 갈리고 있을 때 IMF 때입니다. IMF 때 방이 4개인데 4명 다 시키면 4천만원씩 있다 이 말이에요. 4명에 총각 처녀 가부 고래비 4명이 거주한다. 4천만원씩 있는데 2천만원씩 소액보증금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럼 8천만원 뺏겨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여신관리부는 주로 하는 그런 게거든요. 저희 가장 입장에 배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막 고문을 써가지고 이제 이 뒤에 의견서를 내요. 이렇게 배당 배제 신청해달라 이렇게 하고 법원에다 냅니다. 그죠? 내고 배당 배제 요구서 해갖고 자산관리공사 건데 아주 잘 썼어요. 잘 써갖고 이렇게 이제 막 상세 씁니다. 가보니까 옛날에 기억나는 것이 옛날 마포에 가니까 전입이 돼가지고 배당료 해락했는데 거미줄이 많이 튀어있어요. 지하방인데 거미줄 사진 찍었어요. 접사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법원에 넣었습니다. 자, 거미줄이 치료하는데 이게 무슨 세입자가 있느냐 이게 판사님 배당을 배제해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조사를 많이 합니다. 가족이 인천에 있는데 그거 놔두고 아들 다 학교 다니는데 와이프 여자 혼자 이게 강남에 아파트 와서 전입에 산다 그게 말이 됩니까? 실제 전 주소는 인천에고 인천에 가보면은 가족이 다 살고 있습니다. 이래갖고 이제 막 넣습니다. 넣으면은 방이 3개인데 5명 세입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막 넣어가지고 이제 배제를 씁니다. 그럼 법원에서 보통 잘 받아줘요. 법원에서. 자, 그때 보면은 이제 가장임차인 체크리스트 26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옛날에 이제 우리가 유신 가리고 있을 때 막 쓰는 겁니다. 1번 하죠. 설정하고 가압류가 많이 있는데 중개소 소개도 없이 전입대가 있다. 주로 이런 겁니다. 쌍방 합의, 주로 이런 거죠.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에 뭡니까, 주로? 쌍방 합의, 뭐 이런 거죠. 쌍방 합의. 주로 뭐 쌍방 합의 뭐 이런 거죠. 이래갖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쌍방 합의하고 이제 전세 또는 1억 줬다 이런 겁니다. 그런 게 많아요. 설정이 많고 가압류가 많이 있는데 전세로 4천만원 줬다. 그거는 소액보증금 이 말인데 전부 다 사회행위로 새마을금고서 뭐 배당일 하면은 소송하면요 다 깨집니다. 그런 거는 설정 있고 뭐 압류 가압류 막대가 있는데 뭐 다음 달 경매 들어갈 건데 뻔히 알면서 소유자가 한때 4천만원 주고 나 전세 들어왔습니다. 2천만원 소액보증 주세요. 그런 건 요새는 다 배제식입니다. 은행도 가만히 했어요. 다 손들고 그 배당 이익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럼 소송에서 다투면은 다 사회행위라고 다 깨집니다. 소액보증 못 받아요. 그래서 경매 2, 3개월 전에 들어오고 있는 사람 다 깨집니다. 자, 7번 보면은 여러가지 뭐 채권, 채무관계, 배당기일의 출소 이런 이제 26가지 사례가 있는데 사례를 쭉 보시면서 이제 가장 입장을 찾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선순위 미상이 있어야 많이 떨어집니다. 분당이고 서울이고 그냥 평범한 거는 소유자 산다 이렇게 하면은 그만 막 100%에서 95% 막 들어옵니다. 20명씩 들어와요. 근데 선순위 전입자 있으면은 못 들어옵니다. 강심장애는 못 들어요. 그러면 1억, 10억짜리가 8억 떨어집니다. 6억 4천 되면은 이제 난리라고 또. 그때부터 막 다니죠. 선순위인지 구순위인지 따져봅니다. 그래서 이 가장임 차인을 잘 여러분 이제 잘 찾으시고
여러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런 가장임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싸게, 그죠? 5억짜리를 넘들은 4억 5천원 받을 거, 나는 3억에 받을 수 있는 게 가장임차입니다. 그죠? 그런 거 찾아내야 돼. 10개 중에서 8개는 진짜 임차인이고, 2개 정도는 가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잘 찾아가지고, 문제됩니까? 전입자 있더라. 무슨 말 있더라 하면 문제입니까? 미인계를 써가지고, 물어봐야 돼. 가서. 당신이 술랑 사주고 하면서, 진짜 임차인 맞습니까? 전체가는, 물어본 게네, 10억짜리 아파트에 많이 떨어졌어요. 절반 떨어졌어요. 물어보니까, 보증금 3천에 월세가 200이래. 그럼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별 문제 없죠? 나는 한 보증금 6억, 7억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3천만 원에 뭐 월세가 한 200짜리 이런 임차인이야. 진짜 알아보니까. 술 한잔 먹으니까 이야기하죠. 보통도 얘기 안 합니다. 딱 입 다물고, 가세요! 내가 저리 살든지, 뭘 산다니, 내가 뭐 상관있는 것만. 이야기도 안 할 거죠. 근데 이제 커피 한잔 대접하고, 술 한잔 대접하고, 바렌타인 30년 대접하면 알려주죠. 네, 사실은 내가 3천만 원이고, 보증금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고, 월세는 한 200만 원씩 지금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그죠. 15짜리 5억 들이면 뭐 3천만 원만 추가 부담하면 되거든요. 5억 3천에, 그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잘 읽어보시고, 자, 이제 마지막 2개만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희경동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 42번. 희경동에 아파트가 떨어졌습니다. 사면 될까 안 될까, 이거? 21에 101734. 자, 희경동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전용이 25평, 동대문구에 전용 25평인데, 5억 5천인데, 2억 8천백에 누가 또 한 사람이, 자, 미납이 있으면 무슨 문제 있다고요? 선순위 있다, 말이죠? 자, 봅니다. 그러면은, 은행 건전항보다 전입이 빨라요. 그럼 문제 있죠? 그러면은, 이게 겁납니다, 이게. 이건 무시하고, 이게 무시하고 들어가는 이분은 미납했으니까 4,400만 띄고 골치 아프죠? 그럼 대가 얼마 있을까, 대가? 전용이 85라 했으니까 제일 밑에 가보면은 85가 전세가 얼마고, 이게? 기분 좋을 때는 6억 8천까지 올라갔고, 전세 많이 받을 때는 4억 8천까지 올라갔고, 이런 거다요. 그럼 여러 뭐 한 3, 4억 보자, 3, 4억. 3, 4억짜리가 이게 한 되겠느냐, 여러 한 3, 4억 되겠다, 느낌에. 그러면은, 그거를 감안하고 싸게 들어야 되겠죠. 여러 3억 해도 뭐 한 2억에 들어야 되는데, 4억 8천에 무시하고 딱 들어가면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낙찰받으면 안 되겠고. 자, 또 하나 더 봅니다. 마지막 물건. 강서구 방화동에 8억짜리가 5억 들어있어요. 3억 들어있어요. 그럼 괜찮죠? 자, 그냥 보고 합니다. 낙찰 받을까, 낙찰 받지 말까? 5억이 뜨는데 내가 요번에 5억 2천에 샀어.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세입자가 배당 요구 했는데, 선순위 세입자인데, 배당 요구 다 했는데. 그럼 5억 2천에 받으면 어디 됩니까, 결론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자, 20일에 5.18억. 자, 보세요. 자, 강서구 방화동에 8억짜리 현대아파트가 5억까지 떨어졌더라. 전용이 34평짜리고 나 사야 되겠다, 이 말이죠. 5억까지 떨어졌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있을까 없을까? 예. 자, 보세요. 화면 보세요. 건전항 전에 전입 확정 다 했습니다. 다 했죠? 한 달 전에 했다요. 한 달 전에 설정하기 전에 미리 사기 좀 줬어요. 자, 그 다음에 경매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뭐 경매 들어갔겠죠? 그런데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럼 뭐, 예로, 요번에 팔리면은, 5억 전에 팔리면은 이 사람이 배당금을 받는다, 못 받는다? 왜 못 받아요? 자, 배당 종기는 언제고? 1일.
배당 요구는 2일. 하루 늦죠? 하루 늦은 거는 안행가하고 똑같다. 그죠? 배당 종기일 이후에 배당했다. 안행가하고 똑같으니까 선순위 세입자다, 후순위 세입자다, 이 사람이. 선순위 맞죠? 그럼 배당 요구 안 했다 보면은 결국 요거는 100% 인수죠. 그러면은 예상 배당표에 보면은 오른쪽에 100% 4억 2천이 인수로 가 있습니다. 맞죠? 그죠? 하루는 잤으니까.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뒷날 돼. 자, 그럼 뭐 4억 2천이 인수니까 얼마 받으면 되는 거고? 예상가가. 8억 천에 4억 2천을 빼면은 한 3억 8천 되는데, 그럼 한 3억 정도 받으면은 7억 2천에 사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급한 생각 하거든. 전입확정 빠르네. 설정보다 한 일주일 빠르네. 내가 5억에 받으면은 네가 4억에 가다겠네.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요리되면 하루 늦으니까 예상 배당표까지 딱 확인을 하고 이거 딱 받으면은 보면은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무료 사이트는 이게 없거든. 이게 무료 사이트 여기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대학령만 있다 이났으니까 여러분들 모르고 씩 들어간다고. 아이고 내가 돈 5억 2천은 뭐 여기서 4억 2천 세입자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뭐 대부에서 1억 가져가고 땡 치우겠구나. 문제없다 이렇게 하면은 잘못됐다. 됐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될 거는 선순위 가장임차인을 찾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잘 찾으면은 아파트 반값에 사는 거고, 못 찾는 사람은 이제 집값 주고 사는 거고, 정말 모르고 들렁 무식하게 들어간 사람은 10% 뛰는 거고, 그죠? 보증금 뛰가지고 눈물 띠띠띠 흘리고, 원장님 오면은 내가 손수 안 닦아줍니다. 10% 뛰었다고.